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무중단 배포입니다. 네. 예전에는 웹사이트나 앱 업데이트하려면 점검 중 공지 이거 거의 필수였잖아요. 아, 맞아요. 당연했죠. 근데 요즘은 서비스가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멈추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그 핵심 기술인 무중단 배포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서비스 중단 없이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착착 적용하는지 그 방법들하고 또 왜 중요한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서비스 잠깐 멈추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게 사용자 불편은 물론이고 특히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금융이나 이커머스 같은 곳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긴 정말 치명적이죠.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게 확산되면서 무중단 배포 이게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먼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된 거죠. 필수가 되었다. 네. 핵심 원리는 뭐냐면 서버를 여러 대 두고 그 트래픽을 좀 이렇게 잘 분산시키는 거예요. 업데이트 중인 서버는 잠깐 쉬게 하고 문제 없는 서버로만 사용자를 보내는 거죠. 아, 여러 서버로 트래픽을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게 3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가 롤링 업데이트라고 나오네요. 이건 어떤 식이죠? 롤링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서버 그룹을 나누어서 하나씩 순서대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아, 하나씩. 네, 예를 들어 서버 10대가 있다 치면 한두 대만 먼저 딱 빼서 업데이트하고 잘 되면 다시 서비스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대 빼서 하고 이런 식으로요.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장점은 일단 서버 자원을 추가로 막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크고요. 네. 근데 단점도 좀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하는 동안에는 구버전하고 신버전 서버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아, 네네. 공존하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데이터 구조가 바뀌거나 하면 그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는 전체 서버 처리 용량이 살짝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버전 관리 잘못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두 번째로 블루그린 배포라는 게 있던데 이건 이름이 좀 독특해요. 네, 블루그린 재밌죠? 이건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운영 환경을 블루라고 부른다면요. 네.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환경을 하나 더 그린 환경을 미리 싹 준비해 두는 거예요. 아, 얘 똑같이요? 네, 완전히 똑같이. 그리고 새 버전을 그 그린에다가 완벽하게 배포하고 테스트까지 다 끝내요. 그 다음에 로드 배전서라고 트래픽 나눠준 애가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걔를 이용해서 사용자 요청 전체를 한순간에 딱 블루에서 그린으로 넘기는 거죠. 우와, 한 번에 확 바꾸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만약에 그린으로 바꿨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다시 블루로 트래픽을 돌려버리면 돼요. 롤백이 엄청 빠르고 안전하죠. 아,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근데 그럼 환경을 2개나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인프라 비용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2배가 드는 거죠. 비용이 2배라 이거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비용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약간 보험 같은 건가요? 오, 정확한 비유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료 같은 거죠. 특히 금융거래라던가 진짜 아주 잠깐이라도 오류가 나면 큰일 나는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경우에는 롤링 업데이트 하다가 혹시 생길지 모르는 그 문제 처리 비용보다 어쩌면 블루그린 환경 유지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 안정성을 사는 비용인 거죠. 아, 안정성을 위한 투자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나리 배포 방식이 있어요. 이건 이름이 꼭 그 탄광의 카나리아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옛날에 탄광에서 유독가스 새는지 알아보려고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새 버전의 어떤 위험성, 문제를 미리 좀 감지해보자 이런 방식이에요. 전체 사용자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그룹, 예를 들면 전체 트래픽의 1%나 5%, 아니면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만 새 버전을 먼저 살짝 공개하는 거죠. 아, 일부에게만 먼저요? 네,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괜찮네, 문제 없네. 그러면 점진적으로 10%, 50%, 100%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죠. 그럼 위험 부담은 확실히 적겠네요. 오류를 빨리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장점인데 근데 이게 또
그냥 아무한테나 조금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사용자 그룹에게 보낼지, 트래픽을 얼마나 보낼지 이런 걸 되게 정교하게 제어해야 하거든요. 아, 그게 좀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니까 모니터링도 아주 중요하고요. 약간 더 복잡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롤링은 차례차례, 블루그린은 통째로 확, 카나리는 선발 때 만져보내고 점점 확대. 이렇게 되네요. 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무중단 배포 전략들, 이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딱 받쳐져야 하는 건가요? 일단 제일 기본은 서버를 여러 대 두는 거. 서버 이중화죠. 네, 여러 대. 그래야 일부가 업데이트 중에도 나머지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로드 밸런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지금 서비스 가능한 서버, 뭐 9버전이든 10버전이든 상황에 맞게 딱딱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블루그린 전환이나 카나리 배포할 때 특정 서버 그룹으로만 트래픽 보내는 거 다 얘가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요즘은 뭐 거의 필수인데 자동화 도구들. 자동화요. 네. 이 모든 배포 과정을 사람이 손으로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복잡할 텐데. 네. 그래서 뭐 젠킨스나 기틀랩 CI/CD 아니면 뭐 아고 CD 같은 도구들이 코드 변경부터 테스트, 실제 배포까지 쫙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실행하게 도와줍니다. 아, 그런 도구들이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클라우드 환경하고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기술이에요. 클라우드랑 컨테이너. 네, 클라우드는 필요할 때 서버 자원을 쉽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컨테이너는 앱을 가볍게 딱 포장해서 어디서든 똑같이 돌릴 수 있게 해주니까 이런 배포 과정 자체가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기술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고 이런 요소들이 잘 조합되어야 진정한 무중단 배포가 가능한 거죠. 결국 이 무중단 배포라는 게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 편하자고 하는 걸 넘어서서 사용자한테는 끊김없는 경험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곧 서비스의 신뢰도하고 직결되고 또 비즈니스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된 거네요. 네, 완전히 그렇죠. 이제는 뭐 당연한 표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비스 품질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쓰는 멈추지 않는 서비스 뒤에 이렇게 다양한 전략이랑 기술들이 숨어 있었다는 게 참 새삼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네. 다행인 건 이제 클라우드나 자동화 기술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이런 걸 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접근성이 좋아졌군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뭐랄까 인공지능 같은 게 배포 과정의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서 문제 생기기 전에 자동으로 안전한 이전 버전으로 싹 돌려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AI가 배포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무중단 배포의 여러 전략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우리 서비스에는 어떤 배포 전략이 가장 맞을까? 좋은 질문이네요. 안정성이 최우선일지 아니면 비용 효율성이 중요할지 그것도 아니면 배포 속도가 빨라야 할지 서비스 특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다를 테니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고민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